자, 우리 이번 시간은 이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만드는 절차, 입안 결정을 끝내고 도시관리계획의 강론으로 들어와서 6가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용도 지역의 지정입니다. 자,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을 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이용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행정청이 규제를 하는 용도 지역 제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용도 지역을 왜 하는지 의의가 있습니다. 화면에 의의.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의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을 정합니다. 자, 용도 지역은 한 필지에 서로 중복될 수 없죠. 한 필지에는 이렇게 한 개의 용도 지역 이름만 들어가야 되는 사실. 자, 두 번째, 자,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입니다. 자,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항상 원칙,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하여 용도 지역을 땅에다가 최초로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지 않아도,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 중간에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자, 공유수면이 바다를 매립했는데 매립의 목적이 이웃용도 지역하고 같으면 매립지가 최초로 땅이 돼서 용도지역을 처음에 정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공유수면 매립의 목적이 이웃용도 지역하고 같으면 이웃용도가 된 것으로 보는 거죠. 만약에 공유수면이 뭐 아파트를 짓는데 주변 지역이 도시지역이면 그러니까 이웃용도의 도시가 되는 거고, 공유수면 매립지가 뭐 농지를 만든다. 근데 이웃이 농림지역이면 농림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주의할 점은 공유수면 매립지는 이웃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매립 목적이 이웃용도랑 다르거나 두 군데에 걸쳐 있을 때는 매립지에다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 지역을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공유수면 매립지가 이웃용도랑 같으면 이웃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 이제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어항구역, 항만구역. 자, 제가 수업 중간에 어항구역과 친구들 이렇게 우리 외운다고 했습니다. 어항구역, 그 다음에 항만구역이죠. 그 다음에 국가나 일반산업전지,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일단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항구역, 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그 지역이 도시지역하고 연접을 하면, 그러면 그 해당된 장소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어항구역과 친구들은 결론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건 이웃용도가 아니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이웃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건데, 지금 어항구역과 친구들, 그 5명 친구들이 지정고시가 되고 세부 조건이 맞으면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그래서 항만구역, 어항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수면이면 그 해당 공수면이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런 것들 지정고시가 되고, 택지개발지구가 지정고시가 되고, 한전이 발전소를 지으려고 전원개발사업구역을 지정고시를 하면 그 지역은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그런 내용 위주로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용도지역의 종류와 행위제한이죠. 자, 용도지역 종류 행위제한은, 용도지역은 21가지 용도지역으로 결론적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도관, 농자 이렇게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정을 하는데,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서는 세분을 하죠. 세분을 해서 도시지역이 일단 주상, 공목 세분이 되고, 주거지역이 다시 6개죠.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 자, 상업지역은 중일, 근유,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중학교 1학년 되면 근육이 생긴다. 이렇게 배우셨죠?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 전일준. 그 다음에 녹지지역, 보호생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보호생계, 농림, 자연. 이렇게 해서 21가지 용도 이름을 확인하시고, 특히 주거지역 6개, 녹지지역 3개, 그 다음에 관리지역 3가지의 그 용도지역 이름과 해당되는 그 용도지역의 목적 같은 것들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21가지 종류를 확인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됩니까? 행위제한이라는 부분을 정리하셔야겠죠. 자, 우선 건폐율 용률부터, 건폐율이 21가지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건폐율이 50%면 자기 대지에서 건축 면적을 500으로 만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0이다 그러면 거기 자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 50%라고 한다면, 그럼 60%는 600을 줄 수 있는 거죠. 대지가 1000일 때. 그래서
숫자가 21가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21가지 숫자를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556657, 상업지역 9878, 공업지역 777, 녹지지역 모두 다 222, 관리지역 농림자연은 2242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용적률. 용적률이라는 공식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1층, 2층, 3층 이렇게 각 층의 바닥 면적을 구해서 연결한 면적이기 때문에 얼마나 층을 많이 쌓을 수 있냐, 이게 용적률로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용적률이 만약에 200%라고 그러면 자기 대지 면적이 1000이 있을 때 2000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건물에 층을 올려서 연면적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용적률도 21가지 기준이 있었죠. 21가지 기준, 100, 150, 200, 250, 300에서 500. 자, 준주거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상업지역 중일분류는 1500, 1300, 900, 1100. 자, 공업지역 전일주는 자, 300, 350, 400.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80, 100,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부터는 8, 800, 88. 이렇게 하셔서 그 화면을 보시고 숫자 21가지 숫자, 건폐용적률은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축 제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건축 제한은 건축물의 업종 제한이라고 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21가지 용도지역별로 우리 법에 표가 있습니다. 표. 그 21가지 표 중에서 다 보지는 못하고 너무 많으니까 맨 앞에 일종 전용 주거적 표하고 맨 뒤에 자연환경 보존적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같은 것들을 확인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일종 전용에서는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단독주택, 그 다음에 일종 근린생활시설 몇 가지를 지을 수 있고 또 조례가 정하면 추가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 다세대, 추가적으로 일종 근생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종 근생. 자, 일종 전용주거에서는 이종 근생 중에서 종교집회장만 지을 수 있는 거죠. 종교집회장. 그리고 또 쭉 가다 보면 초중고등학교는 가능하지만 대학교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종 전용주거 땅에서는 아파트 안 되죠. 연립 다세대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종근생이라는 건물 업종 중에서 종교집회장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유치원, 대학교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노유자 시설 같은 거, 노인들이나 유아 관련 시설, 주차장 같은 것도 가능하지만 안 되는 건물들, 아파트, 대학교 같은 것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도 그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들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도 지역에 대한 기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